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56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렌즈 피아노의 더 샤도와 포츠단 플라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건물은 2014년 유럽 답사 때 같이 답사를 했네요. 더 샤드는 렌조 피아노의 건축 필모그래피에서 이 사람이 고층 빌딩도 잘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준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1992년 처음 런던을 답사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이 도시 뭐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런던의 근대 건축이나 전통 건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현대 건축이라는 작품들도 1970년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런던이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포츠단 플라츠가 있는 베를린도 1992년에 답사를 갔었네요. 그때는 독일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너무 도시가 차이가 나서 좀 그랬습니다. 의외로 볼만한 건축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여기도 20년이 흐른 후에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더 샤드의 성공이 렌조 피아노를 매우 고무시켰나 봅니다. 용산 르네상스가 추진되었던 시기에 용산 랜드마크 타워 설계를 렌조 피아노가 했습니다. 만일 그때 용산 르네상스가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지금 현재 용산 아이파크몰 근처에 저 멋진 렌조 피아노의 건물이 세워졌을 텐데요. 아깝네요. 사실 용산 랜드마크 타워는 더 샤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더 샤드랑 다른 것은 바로 원형 구의 전망대입니다. 그러고 보니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세계의 열대우림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정말 아깝습니다. 용산 랜드마크 타워 말고 MVRDB의 용산 주상 복합 아파트도 옆에 세우실 계획이었는데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본론으로 갑시다. 런던에서 더 샤드의 위치는 핫합니다. 다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밀리니엄 브릿지, 테이트 모던, 타워 브릿지랑 런던 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먼 포스트의 런던 시청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활력을 느끼고 싶으시면 버러마켓에 들리셔도 좋습니다. 무슨 런던 광고 홍보하는 사람 같네요. 더 샤드는 런던 브릿지역에서 내리면 바로 근처입니다. 그런데 저는 밀리니엄 브릿지에서 시작해서 테이트 모던 들리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젊었죠? 더 샤드 전망대는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샤드는 런던에서 좀 오버사이즈된 빌딩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딸랑 하나만 테임즈강 남쪽에 솟아 있으니까 어쩐지 머쓱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더 샤드 전망대 입구는 정작 더 샤드 오피스와 레지던스, 호텔의 입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헤맸습니다. 높이가 72층 건물인데 생각 이상으로 높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00층짜리 건물도 흔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스트리트 쪽에서 런던 브릿지역이 있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북측은 남측보다 높아서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만 저리로 올라가시면 더 샤드 내부로 못 들어가십니다. 북측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묘한 것은 생각보다 더 샤드가 큰 건물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으면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 건물도 없는데요. 이쪽에서 올려 보았습니다.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그렇죠? 높아 보이지 않죠? 이제 더 샤드의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도시를 가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촌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왠지 안 올라가면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마무리 못하고 나오는 느낌? 그런 거 아시죠? 자, 정확하게 더 샤드 전망대로 들어가는 위치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갔을 때랑 위성 지도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맞겠죠? 저기가 더 샤드 전망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말 여기에 있을지는 생각도 못하고 더 샤드 주변을 돌아다녔다니까요. 더 샤드 전망대는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갈아탑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방화 관련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기술의 한계일지도 모르고요. 고층 빌딩의 화재 때문에 보통 중간에 방화층을 만드는데 그것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갈아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중간층에 내려 고층부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내부에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런던 지도를 디자인으로 벽과 바닥을 꾸몄습니다. 고층부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저층부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천장 전체가 모니터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동안에 각종 영상을 보여줍니다. 고층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68층 전망대가 나옵니다. 다른 전망대랑 다르게 전체가 전면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어서 환하게 외부가 다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런던 전체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유리창에 내부가 살짝 보입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68층 전망대에 더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보고 들어가 본다. 다만 잡히기 전까지. 이게 바로 제 답사 신조입니다. 당연히 계단을 올라가 봐야죠. 물론 이 역시 제가 더 샤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안 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갔더니 더 샤드 꼭대기 외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천장이 오픈돼서 하늘이 보이니 왠지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다 보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내판으로는 72층까지 되어 있으니 앞으로 상계층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제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69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동양계 여성분이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생겼는지 나오지 못하고 69층 전망대 앞에서 우물우물 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하늘이 그렇게 뚫려져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1992년 런던에 왔을 때는 계속 하늘에 구름이 끼어져 있었는데 이날은 정말 하늘이 맑고 밝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람은 별로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구경했습니다. 69층 전망대의 모서리 부분은 커튼원을 이중으로 해서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서리에 멋있는 풍경들이 많이 걸려 있던데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70층이 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듈로 구조를 간단하게 해서 군더더기 없이 커튼월을 구성했네요. 예전에 오피스로 유명한 그 전문 그룹에서 1년 동안 커튼월 유리창 모듈을 계속 실험하고 만든다고 하던데 아마 그런 노력 덕분이겠죠? 68층과 69층은 실제로 3층 정도 높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여기서 런던의 풍경들이 훨씬 더 잘 찍힙니다. 그리고 유리창 반사를 피하려고 그냥 카메라 렌즈를 유리창에 딱 붙여서 찍으니 저렇게 타워 브릿지와 런던 시청사가 잘 나오네요. 더 샤드에서 테임즈 강을 건넌 북쪽에 바로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노먼 포스트의 30 세인트 메리 X가 보입니다. 바로 그 앞에 살짝 보이는 것이 리처드 로저스의 로이드 뱅크이네요. 더 샤드에서 서쪽을 보면 저기 보이는 것이 테이트 모던이고 저 다리가 밀리니엄 브릿지입니다. 저기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때는 정말 젊었습니다. 좀 더 서쪽을 보면 런던 아이즈가 보입니다. 근처에 빅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이렇게 샤드를 끝내는 게 좀 아쉬워서 더 샤드 바로 근처에 있는 버러마켓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러마켓은 런던 브리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하게 걸어 다니다가 쉬고도 싶고 배도 고파서 우연히 들르게 된 것이 버러마켓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커튼홀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잠깐 구경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판대에 음식을 사서 그걸 가져다가 저렇게 벤치에 앉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다리 밑에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버러마켓은 다리 아래 공간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한국의 다리는 런던의 다리들에 비해서 너무 커서 이런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좀 부럽네요. 버러마켓은 날 것 그대로의 시장입니다. 배가 고파서 몇 가지 간식을 사 먹다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면 버러마켓의 랜드마크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스워크 대성당입니다. 점심은 이 대성당이 보이는 근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음식은 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피시앤칩스 밖에 없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영국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도 쪽 음식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버러마켓은 보통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버러마켓은 런던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시면 런던 브리지가 아닌 타워 브리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런던 브리지하고 타워 브리지하고 왜 저는 헷갈리는 걸까요? 역시 사전 조사를 안 한 덕분에 여기 식품 도매시장이 일찍 문을 닫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매시장은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밖에는 안 열린다네요. 더 샤드는 좀 짧았죠? 그래서 다른 렌조 피아노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를린이 나온 영화들은 너무 옛날 건물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를린도 멋진 현대 건물이 많던데요. 포츠담 플라츠는 베를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티어가르텐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가도 괜찮을 정도로요. 너무 걷나요? 포츠담 플라츠에는 렌조 피아노 작품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사전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가장 핵심인 오피스타운은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한 컷도 없네요. 또 포츠담 플라츠 몰에서 잠깐 쇼핑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레지던스 컴플렉스와 블루맥스 티어터 그리고 카지노 앤 시어터 사진은 몇 장 찍었습니다. 레지던스 컴플렉스입니다. 1992년 답사에는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태껏 보아왔던 렌조 피아노 건물이랑 많이 다르죠? 그것은 여기 설계에 재료에 제약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내부를 제대로 본 건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지던스 컴플렉스를 사진 찍을 때는 이게 렌즈 피아노 작품인지도 몰랐습니다. 역시 사전조사 부족인데 이건 좀 억울한 게 포츠담 플라츠 건물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카지노 앤 시어터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외벽을 벽돌, 테라코타, 사암 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원래 렌조 피아노의 색깔은 저 지붕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지붕도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베를린 영화제의 메인 극장인 것 같긴 하는데 쿠피멜 브로가 디자인한 부산 영화의 전당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재료를 통해서 건축 디자인을 통제하는 게 정말 전 근대적인 방법인데 포츠담 플라츠는 그런 면에서는 좀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블루맥스 극장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게 바로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에 있는 플라네테리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구경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츠담 플라츠는 쇼핑하는 데는 괜찮은 곳이지만 건축물들은 글쎄요.
포츠담 플라츠는 리차드 로저스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리차드 로저스의 건물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사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